양육권을 서로 갖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그다음에 귀책사유가 쟤 때문이야라는 걸 판결문 그 한 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서로 간에 상간 소송을 제기한 거는 집사람에서 처음 봤어요. 애들한테는 너희 아빠 좋은 사람이야, 너희 엄마 최고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닐 거. 변호사님들, 유명인들이 이혼을 엄청 많이 하는데 최근에 좀 이슈됐었던 이혼들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언론에 회자되는 이혼 사건이 꽤 많죠.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은남매 최연아 변호사님이 사건을 맡고 있는 티아라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 간의 이혼 사건. 두 번째로 아까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박지원 아나운서와 최동석 아나운서와의 지금 이혼 사건. 또 마지막으로 가장 세기 이혼, 최태원 회장, 노소영 반장의 이혼 사건. 이 세 건이 하여튼 이혼 방식과 형식, 내용, 절차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구독자님들 위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연, 황재균 사건 같은 경우 어떤 이혼인 거예요? 지연 황재균 씨는 혼인기간이 2년 정도고 미성년인 자녀가 없고 지금 절차도 이혼 조정 신청 절차로 들어갔죠. 조정 신청이라는 게 소송이랑은 약간 다른데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비슷하긴 합니다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누군지 이런 것들은 다 논의로 하고 일단 재산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그 절차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약간 사람들이 반응이 야 둘이 이혼했대 라는 게 이게 방송에 이게 나왔었잖아요. 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늘 브이로그로 뭐 신혼생활을 하거나 그런 장면을 올렸었는데 그런 장면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는다든지 두 분이 관련돼서 우리 아니에요, 너무 사이 좋아요, 약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아서 이게 만약에 인스타나 SNS를 안 하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가장 프렌들리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약간 문제는 좀 있지 않나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긴 했던 것 같아요. 황재균 야구선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제 사실 무근이다 이런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걸 낸 적이 없어요. 지연 씨만 이제 계속 사실이 아니다라는 기사만 나왔었고 지금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는 전혀 언론에 보도된 게 없고 알 길도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대중들이 아니면 우리 같은 일반 변호사들이 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알려면 기록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기록을 못 본 상태고 오히려 조정 절차로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명인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가장 효율적인, 가장 효과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딱 두 가지 알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협의는 안 됐다. 두 분 다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두 분의 결혼식 때부터 화제가 됐었고 만약에 이혼 사건이 터졌을 때 서로 간에 협의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협의가 됐다면 이혼 조정 신청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이제 이혼 조정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두 분이 이혼하겠다는 의사 합치가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사 합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 소송이나 조정에서 아니면 협의 이혼에서 정해줘야 될 게 첫 번째가 혼인 의사가 합치되는지, 두 번째가 친권 양육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산 분할인데 친권 양육권은 관계가 없잖아요. 아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거는 이제 재산 분할 또는 위자료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판사가 주관하는 조정 절차에서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의사 합치를 보고 이제 조정 조서 하나 나오고 이제 끝나는 거죠. 뭐 판결문처럼 누구한테 귀책 사유가 있냐 이런 것까지 안 나오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두 분이 결혼하실 때 그때 당시에 살았던 아파트 엄청나게 고가라고 소개가 됐었잖아요. 시그니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주거공간과 관련돼서도 이게 투여된 돈이 많기 때문에 의사 합치가 완벽하게 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 다만 혼인 기간이 짧잖아요.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혼인 이후에 재산 증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크게 다퉈질 것 같진 않아요. 자금의 원천이 누구였는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정이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 명의의 집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한 60% 정도 자금을 댔던 거예요. 자금의 원천이 60%가 아내 거, 만약에 지연 씨가 투입을 했다. 명의가 누구로 돼 있든지 간에 재산 분할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2년 동안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부분은 사실 크지 않을 거잖아요. 2년이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 기간이 굉장히 짧은 점, 자금의 원천이 누구였는지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시그니엘과 관련된 사건도 많이 해요. 엄청 비싸잖아요. 세금도 장난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 액수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가치가 좀 되게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그니엘을 지금 당장 팔아버려서 현금화를 해가지고 재산을 나눠주면 좋겠지만 또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억이 넘는데 갑자기 막 몇십억을 떼가지고 현금으로 준다. 그건 사실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조율할지가 이혼 조정의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돈을 마련해야 되고 만약에 팔게 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그쵸, 양도소득세로 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 은남매 워낙 일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론에 막 노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막 귀책 사유에 대한 부분보다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랑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둘이 만약에 싸우게 되면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혼 조정을 통해서 뭐 세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재산 분할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절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박지윤, 최동석 보니까 이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KBS 아나운서 동기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선후배였나 아무튼 굉장히 유명했고 이 케이스는 뭐냐면 이혼 의사 합치는 돼요. 둘 다 서로 이혼하겠대요. 근데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이 지금 있고 재산 분할 및 위자료인데 위자료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서로 네가 상간남 상간녀랑 둘 다 맞소송을 제기하는 아주 이상하고 기이한 사건이죠. 서로 이제 쪽을 골로 보내겠다 약간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친권 양육권이랑 위자료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서로 이렇게 짐승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두 분 다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 서로 간에 상간 소송을 제기한 거는 불사하면서 처음 봤어요. 개판입니다. 요약 좀 해보면 박지윤 씨가 혼인 관계 중에 이제 미국 여행을 갔는데 동성인 친구랑 같이 갔던 거를 최동석 씨가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박지윤 씨의 해명은 그 남자는 최동석 씨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람을 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뭐 게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혼인 기간 중에 이성과 여행을 갔다라는 것이 이제 부정행위다라는 주장을 최동석 씨가 하고 계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박지윤 씨도 또 최동석 씨를 상대로 해서 혼인 기간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났다라는 걸로 상간녀 소송을 또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잖아. 저희가 와이프나 여자친구랑 싸우면 사람은 다 유치해집니다. 근데 이제 선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 편들고 말고 없어요. 완전히 둘 다 최악이에요. 이 이혼 소송이 왜 최악이다라고 평가가 되냐면 미성년인 자녀가 2명이나 있어요. 아이들은 SNS나 기사 뭐 다 찾아보면 엄마 아빠가 서로를 상간남 상간녀로 하고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것 때문에 굿파트너라는 드라마에서도 아이가 받을 상처 때문에 그 장나라 씨가 지금 중요한 거는 아이가 아빠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아빠랑 엄마의 지위는 지켜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최소한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지금 최동석 씨랑 박지윤 씨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양육권에 대해서 갈등이 있으니까 애들이 타교를 할 때 정문 앞에 서로 이제 이렇게 서 있대요. 진짜 그게 뭐예요? 박지윤 아나운서는 경호원을 데리고 대동해서 서 있고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애들 보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진짜. 빨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이혼 소송 도중에는 저 안에서만 이런 공방이 오가는 게 맞고 SNS 이런 거 올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이 두 분은.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는 변호사님들도 코치를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당사자들이 설득이 안 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막 이거를 계속 나 소송 무조건 제가 걸었으니까 나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판이에요, 진짜 네. 이거는. 그 사람은 결거중인 거예요. 야, 맞죠. 결국 중이죠. 그러면은 애들은 또 트라우마가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트라우마가 오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초등학교 커봐야 뭐 중학생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애들한테는 너희 아빠 좋은 사람이야, 너희 엄마 최고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상대방 당사자를 악마화시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둘 다 쌍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건데 아마 둘 다 기각될 거예요. 이거에서 어차피 얻을 거는 양육권 가져오는 거밖에 없어. 양육권을 서로 갖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그다음에 귀책 사유가 쟤 때문이야라는 걸 판결문 그 한 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은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님들이 진짜 이분들을 자제시키십시오. 태원 노소영 집중해야 될 쟁점은 어떤 거라고? 오히려 최동석, 박지윤 씨가 최태원, 노소영 씨의 이혼 사건을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탄원서가 법원에도 제출이 됐지만 아빠와도 사이가 좋고 엄마와도 사이가 좋다라는 거를 여러 정황들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어요. 이게 이혼 소송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바람을 핀 게 혼인이 파탄된 뒤에 자연스럽게 만났는지 아니면 파탄되기 전에 바람을 펴서 이게 깨졌는지 가장 큰 쟁점은 그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이 거의 깔끔하게 대부분이었고 그렇죠. 네. 자녀에 대한 부분은 감정적으로 진짜 건드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깔끔하게. 네, 그게 네. 그래서 변호인들이 조언을 제대로 했던 케이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변호사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당사자가 설득이 안 되면 변호사가 세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당사자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변론해주는 게 변호사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김희영한테 이제 법원에서 네. 20억 위자료를 했었잖아요. 20억은 저희 헌정사상 처음 보는 액수입니다. 보통은 위자료 많이 인정돼봐 한 3천만 원이에요. 그 20억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 나도 20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평가입니다. 네, 상대방이 최태원 씨의 10분의 1 정도 재산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네, 예. 그리고 김희영 씨가 최태원 회장과 공동 불법행위로 상간을 저질렀다라는 것 때문에 또 위자료 소송 똑같이 20억 선고가 돼서 그 즉시 바로 노소영 관장한테 20억 변제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가 공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20억 변제 절차까지 지금 다 끝나긴 했습니다. 네, 저는 치졸하다 그런 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최동석 박지를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이 양반이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명인들의 이혼 사건이 지금 저희가 다뤘던 게 총 3건인데 쌍방 상간 소송, 그 다음에 이혼 조정, 마지막으로 재판상 이혼. 여러분, 이혼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을 접근을 해야지 쟤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피해받는 건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생각하십시오. 그게 변호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는 변호사들의 문제도 충분히 많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예.